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아요. 앞으로 그럼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기준은 뭐예요? 달러 가치. 그게 환율이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그거잖아요. 달러 대비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언제 뉴스냐면 11월 21일 얼마 전이잖아요. 보면 추락하는 원화값이래요. 떨어지는 원화값도 아니고 추락하는 원화값.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세잖아요. 1470원대 또 뚫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봤더니 1460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기준이 한 1460원? 뭐 어떻게 막 오를 때는 지금 1500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워낙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그리고 워낙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또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개인이 생활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그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치의 환율이에요. 달러 비교. 지금 같은 경우는 1460원까지 갔다 그랬죠. 1460원. 그쵸? 여기 뒤에 안 나왔어요. 1460원. 이게 10년 전에, 2016년 1월이에요. 얼마까지 갔어요? 1140원.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여기까지는, 여기 가면 얼마예요? 1040원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0원, 80원 되겠죠. 그럼 1100원도 안 됐을 때도 10년 전에는. 되게 왔다 갔다 해서 되게 많이 올라요. 1300원, 막 1300원 올라가면, 야, 이거 뭐 난리 난 거 아니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2022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보면 1400원을 넘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1400원 넘는 게 너무 많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1500원도 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온다. 우리나라 돈의 가치, 원화값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쉽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율이 올랐다 그래요. 환율 올랐다 그러면 앞에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환율이 올랐어? 그럼 기준이 뭐예요? 달러란 말이에요. 그럼 환율이 올랐다면 달러가 가격이 올라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반대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은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반대에 있으니까. 환율이 올랐다? 그럼 그 환율의 기준은 뭐라고요? 달러예요. 환율이 올랐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워낙 가격 하락한 이유, 이거는 반대말로 환율이 급등한 이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환율이 급등했다.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갔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우리가 1997년, 1998년 이런 거 보면 IMF 때 경제적인 부도를 겪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적었다라는 거잖아요. 달러 보유액이 되게 적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투자할 때 달러를 우리나라에 맡기고 그만큼 한국 돈으로 바꿔서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투자한다라는 건 달러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삼성전자가 외국에 반도체를 팔면은 돈을 뭐로 받을까요? 달러로 받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에 보관하고 있으면 달러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외국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서학개미라고 그래가지고 외국 주식으로 투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돈을 달러로 바꿔서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죠. 어떤 이유냐? 첫 번째, 해외 투자 확대와 달러 수요 급증해서. 해외 투자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미국이 성장성이 좋으니까 그걸 더 투자하거나, 우리나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주식도 투자하지만 그것들을 달러로 바꿔서 어떻게 해요? 미국계 주식들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더 인기가 많겠어요? 미국 달러가 더 인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투자하려면 미국 달러를 바꿔야 되니까. 미국에 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달러의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두 번째, 기업 달러 보유 증가는 뭐냐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라고 예를 들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았는데 달러를 받았어요. 근데 그 달러를 가지고 와서 한국 돈으로 바꿔서 예금하는 것과 그 달러를 받아서 달러 예금으로 거기 놔두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안전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미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그럼 어느 상태가 안전할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도체 팔고 그 벌은 달러를 우리나라 돈을 안 갖고 오고 거기다가 그냥 달러 예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들어올 달러가 적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달러 수요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큰 손 중에, 주식과 채권을 사는 큰 손 중에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들을 운용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기금을 운영하는 데서 외국에다 되게 많이 투자해요. 특히 제일 지금 주식시장이 좋다는 미국에 되게 많이 투자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에서 그것들을 대거 미국으로 이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손인 국민연금에서 연기금이 그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니까 달러에 대한 요구는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 돈에 대해서는 수요가 적어진다. 개인 해외 투자, 주식이 몇 년 전부터
미국 투자로 다 돌아서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달러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돈의 수요가 굉장히 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화값이 하락하는구나. 원화값이 하락한다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구나.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도해. 어떤 주식을 순매도해요? 우리나라 주식을 매도하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국 주식을 산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흥국 자금 이탈 확대. 신흥국이 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 막 이래가지고 자금 이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화 매도. 원화를 매도하는, 원화 자산을 매도하고 미국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의 돈의 가치가 계속 오르게 되면 만약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보통 국가적으로 2, 3% 보잖아요. 그럼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라면 그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이 2% 이상 나오면 돼요. 그렇죠? 성장은 뭐예요? GDP 성장률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GDP라는 것은 한 국가에서 1년 동안 생산하는 물건과 서비스의 총량이니까. 근데 우리나라 GDP 성장률 올해 얼마였죠? 0.9%. 그럼 보통 한 2% 정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반도 안 되는 거죠. 내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게 봐도 1.8%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죠. 세계적으로 제일 화랑이잖아요. 왜 그래요? 성장이 계속 일어나요.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웬만한 인플레이션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1%도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앞으로 그럼 성장이 이렇게 저성장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성장된다면 인플레이션도 해지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이, 외국계 자금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로 이동하겠죠. 엔저, 중국 둔화 영향. 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영향이 있을까? 엔저라는 것들은 뭐예요? 일본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건 일본과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건들이 겹칠 수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겹치는 부분에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일본보다. 그러면 엔저가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럼 중국 영향이 둔화되는 게 우리나라가 왜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에다 수출하는 게 전체 수출하는 것 중에 3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중국이 경제가 둔화됐다. 그럼 우리나라 물건도 덜 살 거잖아요. 그럼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 경제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타 영향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돈의 값이 점점 떨어지는구나. 반대로 고환율이라는 건 뭐예요? 달러의 가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고환율이라는 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고환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출 가격이 경쟁력이 상승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금리를 갖는 이유 중에 최고로 손꼽는 건 뭐예요? 수출 기업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제조 비용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와 같이 경쟁하는 물건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기업 해외 수익 환산 이득이에요. 만약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1달러가 1,500원이라고 그러면 1달러를 외국에서 벌었어요. 그걸 1달러 1,500원 우리나라에서 갖고 들어오면 1,500원 주잖아요. 근데 1달러에 1,400원이면 1,400원 주잖아요. 그러면 1,500원일 때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진 거잖아요. 고환율인 거잖아요. 어쨌든 고환율일 때 또는 우리나라 같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수익 환산 이득이 좀 더 높아진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 소비가 증가한다. 이건 당연하죠.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일본에서도 오잖아요. 외국인이 관광 소비 이런 것들 는다. 반대로 고환율 단점은 수입 물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원자재를 많이 사오거나 중간재를 사와가지고 조립하거나 완성품을 만들잖아요. 수입 물가 그것들을 사들이는데도 가격이 더 비싸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여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행비 증가한다는 거. 기업 원가라는 건 뭐냐면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 모든 재료를 삼성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재료들을 외국에 사올 때 어떻게 돼요? 외국에서 사오는 원가의 비용이 상승한다.